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고리 선거인 만큼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새 정부 출범 관련 얘기를 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어젯밤에 눈 좀 부치셨어요? 거의 잠을 못 이뤘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셨군요. 네, 어제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됐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후보가 대통령 유력 확정 이런 거는 거의 새벽 한 12시 전후로는 결정이 완전히 났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서울을 이제 제가 책임을 졌는데요. 지난 대선 때 서울이 한 5% 가까이 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승리하는 게 이제 제 책임이었고, 서울 선거를 진두지휘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선게 이제 제 책임이었고, 서울 선거를 진두지휘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동 지역이 네. 지난 대선에서 10%로 차이로 졌습니다. 네, 이번엔 어땠어요? 한강벨트 이제 핵심 지역이라 여기에서 승리하는 게 서울의 승리를 가늠하는 중요한 그런 이제 잣대가 되는데요. 네네. 어제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불안하고 좀 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 상황을 보느라 밤새 정말 꼴딱 밤을 새웠는데 역전했습니까? 다행히 2% 정도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에 비해서 비교하면 한 12% 정도 이제 오른 거고요. 서울에서는 보니까 이 득표율이 오른 거 1위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현희 의원님 보니까 지금 목이 많이 쉬었어요. 네. 자, 소회 여쭤볼 거예요. 대통령 이재명 당선 확정되는 순간 어땠습니까? 정말 감동이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그동안 함께했던 이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제 대표랑 한 7, 8개월 정도 함께 한 셈인데요. 그분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역정이 정말로 한 사람이 겪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역정을 겪어왔는데 그런 걸 견디고 이겨내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선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은 오늘도 아주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오늘 취임식보다 취임 선서식에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해단식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함께 했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 방송 인터뷰 이런 게 이제 좀 오늘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은 49.42%, 김문수 후보 41.15%. 자, 한 8.27%포인트 차이 났고. 자, 민심의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보다 좀 더 차이가 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지표상 상당히 한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예측은 했었는데 그래서 50%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50%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득표를 했지만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의 이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큰 승리였고 또 이 국민들의 그 내란 심판이나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열망이 아주 강했던 그런 선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영남하고 강원도 빼고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 졌는데, 근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완전히 동서로 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정치 지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협치나 소통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금 약간 남색과 붉은 계통을 입으셨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사실은 예. 남색과 붉은색은 우리 태극기의 그 태극 문양에도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태극을 그렇죠.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통합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 가운데 그 이제 원처럼 사실은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딱 나눠져 있는 이런 지도를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또 다름 아닌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반성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내내 통합을 말씀을 하셨고, 신발도 파랑과 빨강이 섞인 네. 신발을 신었고, 우리 또 우리 대선 이 로고도 이렇게 빨강과 파랑이 섞여 있는 오늘 그런, 넥타이도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동서로 나눠진 이 빨강과 파랑,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이 대한민국의 이념 이 상황을 네. 하나로 뭉쳐서 그런 뭐 보수, 진보, 동서, 뭐 가진 자, 덜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정치는 앞으로 지향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뭐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 이제 그렇잖아요. 네. 이 거리 선거니까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취임 선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은 하나는 내란 종식, 하나는 민생과 경제 회복 네.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다 방점을 찍은 것은 저는 민생 경제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민생 관련 TF를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고 네. 민생을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또 정책실장으로 내정되신 이한주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 민생을 위해서 지금 민간 합동으로 민생 TF를 만들어서 가동시키겠다. 그래서 가장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내란 종식은 이번에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워라. 근데 이 과제는 물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 입법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내일 이제 아마 내란 특검이 통과될 예정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내란 종식에 국회가 좀 더 챙기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다시 강조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네. 약간 일정에 관한 거 한 두 개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오늘은 취임 선서 형식으로 이제 저 선서식을 했잖아요. 네. 이게 7월 17일 날 재헌절 기념식과 맞물려서 임명식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제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네. 제대로 된 취임식도 없이 바로 오늘 새벽에 당선이 확정됐는데 오늘부터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그러니까요. 정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취임식을 준비하거나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럴 겨를 자체가 없고 또 지원하는 그런 인력도 없고 뭐 장관들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약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서 취임을 하는 이제 선서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이잖아요. 강장에서 시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임명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이 다시 출범한다 이런 의미로 네. 그런 형식의 취임식을 7월 17일 제헌절에 네네.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부의 출범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용산 대통령실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보안 문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청와대가 최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오셔서 이제 청와대로 좀 준비가 되면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일단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처에 한미연합사나 뭐 이런 도감청 우려 네. 그리고 드론이 실제로 거기에 진입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네.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어서 청와대를 다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도 그동안 유원지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안이나 이런 부분의 점검도 필요하고 네. 또 청와대가 보면 좀 약간 비효율적인 동선과 업무에 약간은 좀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또 대통령의 이런 동선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새롭게 시설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그렇군요.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와대 이전은 연말이나 연초가 될 것 같다. 자, 이거 기사로 써도 되겠는데. 그죠? 여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오후에 첫 인선안 나왔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민석 의원, 그다음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뭐 안보실장, 여기부터 이제 참모입니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73년생 강훈식 의원, 대변인 강유정 의원, 뭐 이런 인선 배경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떤 인선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다. 그리고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하더라도 네. 뭐 준비 연습 없이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배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민석 총리 지금 이제 지명자께서는 그 뭐 대표 시절부터 이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집권 플랜 본부장을 맡으셔서 우리가 집권할 때를 준비한 그런 일을 뭐 정책이나 모든 분야에서 네.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또 여야 간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인사를 임명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이른바 친명, 강성 친명으로 이런 이제 개혁 이런 것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약간은 그 온건 합리적인 그런 조언을 대표께 계속 해왔었고 대표가 그 강훈식 의원의 그런 조언을 굉장히 귀담아 듣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인선이다. 그래서 정부 초기에 굉장히 강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또 상대방의 의견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자 2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4222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늘 초심으로 어려운 나라를 경제 민심을 잘 챙겨주세요. 박봉남 님이 온 국민을 향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모두의 뉴스레터 K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이 부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의원님도 그렇고 통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 요거 하나 있고 내란 극복이 중요하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내란 극복이라는 게 자칫 선을 잘못 넘으면 이게 정치 보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내란 극복을 한다면서 통합에 저해가 되면 어떠냐 이런 우려도 상대 당에서 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잘 조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하실 거다 생각하고요. 통합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 취임 선서를 마친 이후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자, 소통도 자주 하자, 내가 전화도 자주 하겠다, 또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천할 거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굉장히 홀대했잖아요. 그 결과 이 사실 당정이나 이런 국회나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고 사실상 이 그 분열, 갈등 이게 사실 국정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와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야당 대표 시절에 그것을 충분히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야당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에 옮길 거다. 그래서 통합을 실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내란 극복과 이 통합은 사실은 다른 문법입니다. 내란 극복은 지금 사상 초유의 이 군사 쿠데타와 내란 범죄, 그게 동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란 공범들에 대한 형사 처벌 책임 문제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그게 책임이죠. 그리고 정치 보복과 이거 혼돈을 하는데 정치 보복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저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표적 삼아서 거기에 공작에 가까운 이런 수사기관, 권력기관을 동원한 탄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예, 이 내란 극복은 있는 죄, 범했던 죄를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정치 보복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표적으로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책임은 확실하게 지우되 야당과 그리고 국회와의 통합, 그럼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그리고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빨강과 파랑 구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함께 가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치 철학으로 저는 반드시 실천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좀 첨예한 쟁점이기도 하고 또 뭐 이게 통합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제가 그 또 법사위에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것도 조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일 아마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이게 내일 처리하겠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제 민주당 뭐 원내대표실에서 보낸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네. 검찰에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특검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는 정무입니다. 법사위 하다가 옮겼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우리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정권 때에 사실상 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이제 이번에 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특검청이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권력청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나 수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직무유기 행태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최혜병이나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걸 자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바를 신속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곧 원내 지도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가 자신들의 그동안에 이제 남은 숙제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 끝나고 비빔밥 오찬을 했잖아요. 네. 서울 빼고 전국
팔도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덕담을 이렇게 쭉 하다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마이크를 줬더니 네. 아이 축하드립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이건 뭐 대법관 증언에 관한 거고 형사소송법 이제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 하면서 네. 천하람 개혁신장 원내대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협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하는 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내일은 아까 통과를 바로 시키는 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특검법들 네.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형소법, 법원조직법, 이제 기타 개혁 법안은 조금 더 이제 공감대나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통과를 이제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형소법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에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제가 직접 국회 도서관에 헌법교과서를 네. 수십 건을 다 찾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헌법교과서,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형사재판은 된다라고 그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국정 운영의 안정성 그런 그렇죠. 겁니까? 국가 원수로서 예. 국가를 대표하고 또 해외에 이런 여러 가지 국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행정부의 수반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해서 그런 형사재판의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가장 최고의 권력입니다. 네. 그런 국민이 그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국민의 권력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법 권력이 이것을 이길 수는 없는 게 이건 헌법학계의 당연한 이론이고요. 근데 여기에 규정이 미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법부의 판사가 아니야 나는 재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으로 죄송합니다. 아유 예 천천히 물 드시고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내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대법관 증오는 이거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있던 사법개혁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대법관을 정원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대법원의 이 재판이 올라가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잖아요. 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렇게 늘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수만큼 대법관을 증언시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내적으로는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그다음에 시급한 과제가 또 외교안보 통상 현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 한미 동맹 문제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를 아마 외교 파트에서 조율하고 있을 텐데, 네. 양국 간 첫 정상 통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는 나올 걸로 보세요. 네, 이미 미국과 예. 대선 도중에도 우리 이제 김현종 네. 우리 전 통상교섭본부장. 네. 예. 그래서 또 미국에 가서 이미 소통을 했고요. 우리 후보의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안보실장으로 또 임명되신 위성락 네네. 네, 신임 실장님도 또 미국 통으로서 미국과의 많은 연락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 지금 진행 중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폭풍에 쌓여 있고 향후 뭐 갈등이 더 노정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향후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세요?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사실 윤석열 내란 이제 수괴 혐의자 전직 대통령과 전련하고 내란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면 모든 게 가정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을 통합을 하고 함께하고 또 이준석 후보와도 단일화를 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거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대선 이후에도 그런 과정을 밟는다면 이후에 또 반성하고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윤석열과 전련하고 내란에 대해서 선을 끊는 네. 그런 걸 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저 정당은 계속 저렇게 가면 극우화돼서 극우 정당으로 가고 급기야는 분당까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저 국민의힘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런 이제 사실은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양 날개가 이렇게 네. 함께 또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게 바람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답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과 뜻을 잘 살펴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